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코스피 시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뒤꿈치 구름대가 양으로 돼서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된 상태로 올라와서 또 횡보하고 있어요. 현재는 전체적으로는 횡보 장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주가 캔들 하늘색 수행 스팬은 역배열되어 있습니다. 하늘색 후행 스팬이 주가 캔들 아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승보다는 하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주가 캔들 보면은 주가 캔들이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주로 아래쪽에 있고 위로 올라오면 주로 바로 아래로 내려오는 횡보장인데 약간 하락 쪽에 무게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RSI도 보면 RSI 위치 자체가 50 근방에서 주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오면 내려가는. 그래서 현재는 시장의 매도 압력이 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주가 캔들 보면 이번에도 한 4일 정도 양봉이 나왔는데 바로 또 음봉이 나왔고 그렇게 되면 지난번과 비슷한 시나리오가 될 건지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양봉 4개 나오고 횡보하다가 하락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조금 더 하락의 힘이 세서 바로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반등세가 이어지긴 했네요. 코스닥의 고점이 820 정도인데 뭐 그것까지 뭐 반등을 할 건지 모르지만 다행히 반등세 이어졌지만 RSI는 60 근방에서 다시 꺾였습니다. 어쨌든 코스닥도 결국 크게 보면 횡보고 그렇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비금층 구름대 보면 양으로 돼서 올라왔지만 횡보로 들어갔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되어 있지만 횡보입니다. 주가 캔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 횡보고 하늘색 후행 스팬 고점이 낮아졌어요. 그럼 그렇게 보면 나스닥은 다만 RSI 자체는 50 위에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은 횡보인데 약간 상승 쪽에 치우친 횡보고 코스피는 하락 쪽에 치우친 횡보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고채 10년물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고채 10년물 가격 보면 쌍바닥은 만들었어요. 쌍바닥 만들었기 때문에 금리는 결국은 내려갈 건데 당장 내려갈 거냐? 그건 아니죠. 랠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쉬고 있고 RSI 또 내려오고 있거든요. 당장 뭐 조만간 하락할 것 같진 않은 그런 분위기고 미국 시장 눈치를 좀 더 볼 거예요. 결국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면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현재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상승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일치하는 상승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고 쌍바닥 찍고 그렇게 돼 있는데 다만은 이게 또 상승을 잘 못하고 있는 관계로 1400원 근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RSI도 보면 50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상승 모양 갖추고 있어서 언제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하락 모양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하락할 수 있는 위치니까 코스피가 폭락하면서 환율이 급등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은 언제든 연출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코스피가 상당히 오랜 기간 횡보를 했기 코스피죠. 어떻게 보면 6월 말부터 횡보라고 봐야 되거든요. 상당히 취약한 상태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유가입니다. 유가는 65달러. 뭐 결국 유가가 물가인데 이렇게 보면 근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요.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없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급락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건 단기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표를 살펴볼게요. 지표가 LRS가 살살 떨어지면서 R스퀘어드가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왔다가 또 꺾였어요. 그럼 R스퀘어드 꺾이면서 LRS가 올라올 수 있는 위치에 있긴 한데 공교롭게도
지표는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표가 약간 헷갈리게 돼 있어요. RSI는 떨어지고 MACD 오실레이터 음은 줄고 조금 더 눈치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5일선을 유지를 할지 아니면 그냥 내려가 버릴지 계속 눈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은 단기, 중기, 장기 보니까 단기하고 중기가 골든크로스 상태예요. 그리고 단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과열권까지 올라갔어요. 다만 좀 꺾일 때가 됐다는 거고 장기가 바닥을 잡았나 싶은데 이게 결국 골든크로스 나기 전까지는 뭐 상승이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살펴본 바로는 아직은 이게 하락으로 갈 건지 상승으로 갈 건지 아직 결정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보면은 외국인이 팔아가지고 바닥 잡았고 올렸고 그 다음에 6월 말부터 6월 말에 외국인 팔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정이거든요. 행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은 이평선 자체가 5일선이 아래쪽에 21선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하락을 주의하는 때입니다. 상승보다는 하락을 주의할 때다. 이게 맞는 것 같고 외국인이 대체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고 기관은 저번에 샀는데 뭐 그거는 3천 방어를 하려는 그런 게 있었고 그거는 외국인이 한번 테스트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다시 한번 3천까지 외국인 다시 공격 들어가면 그때는 3천 이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이게 대세 상승장이라고 생각하면 이 61선을 깨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61선과 3천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지지라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캔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보면 똑같아요. 맨날 똑같았고 7월 달에 양봉이 있는데 8월 달에는 하락 잉태형 음봉이 나오고 있고 다만 다행인 거는 거래가 엄청 줄었어요. 거래가 엄청 줄은 거는 이건 다행이죠.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가 늘면 큰일인데 어쨌든 이 음봉의 힘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5주선이 누웠어요. 누웠고 꼭지 캔들 나왔고 10주선이 차라리 깨졌으면 나왔을 텐데 어쨌든 10주선은 지켜졌습니다. 지켜졌고 조정이 2주째도 음봉이에요. 음봉이 나오고 있고 5주선 또 깨지고 있고 어쨌든 이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면서 변동성 줄이니까 한번 볼까요? 팬데믹 때 10주선 지지받고 상승 못했습니다. 20주선까지 왔는데 20주선까지 올라오는 거를 기다리려면 하세월인데 지금 인내력 테스트인데 결국은 양도세 뭐 당장 결정 안 한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월 시간은 우리 편인가요? 9, 10, 11, 12 4개월 안에는 결정 나겠죠.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보면은 21선이 횡보하고 있고 5일선이 21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좋지 않아요. 좋지 않고 전에 제가 캔들 말씀드리면 양봉이 4개가 나왔는데 이게 나오면서 거래가 계속 줄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승의 의지가 없는 거죠. 상승의 의지가 없다 보니까 오늘 음봉이 떨어지면서 이게 또 거래가 실렸거든요. 그러면 이 음봉이 무게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만약에 5일선이 깨진다고 치면 그때는 조금 3천선을 위협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게 61선은 깨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팬데믹 때도 보면 61선을 깨버렸어요. 가볍게.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코스피가 워낙 자생적으로는 상승을 못하는 주식이잖아요. 아래로 찍어 눌러야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61선을 깬다 그러면 이번에 외국인 기관이 3070에서 방어를 했는데 3000선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번에 음봉이 떨어지면 61선을 이탈할 수도 있겠다. 비슷하죠. 뭐 3000선 방어하려고 해도 3000선 뚫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방을 조심하는 게 맞아요. 지금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래쪽이 강합니다.
내려가는 쪽에 신뢰가 좀 실리는 게 삼성전자가 위치가 높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7만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5만원대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50% 조정하면 6만원대인데 삼성전자가 만원 정도 하락한다. 그러면 충분히 3천선은 뭐 너끈히 깰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위치가 높은 게 좋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SK하이닉스는 양봉이 나왔지만 아직은 하락세입니다. 아직은 하락세. 현대차, 기아도 뭐 얘네들은 장에 소외돼 있어요. 소외돼 있고 금융주들이 계속 역배열 상태로 있어요. KB금융 역배열, 신한지주 음봉 떨어지고 있네요. 다시 저점 테스트하러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삼성화재도 다시 역배열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만 정배열이었는데 얘도 음봉 떨어지고 쌍봉 모양을 갖추고 있네요. 미래에셋증권 계속 하락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도 뭐 하락세고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언제든 크게 한번 빠질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가고 있어요.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HD한국조선해양도 오늘 음봉이 크게 떨어졌네요. 삼성중공업만 양봉이 나왔는데 크래프톤은 바닥 잡은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행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고 카카오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일단 양봉이 잘 지켜지고 있고 네이버는 하락세, 그 다음에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애들이 가지고 지수를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어요. 위치에너지가 높잖아요. 현대건설, GS건설 위치 안 좋고 방산주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리는 지켰는데 KT는 뭐 하락세지만 횡보했고 SK텔레콤 그냥 횡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냥 삼성중공업 하나 빼고는 다 하락한 느낌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고퍼스가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고퍼스도 모양이 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고퍼스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는 RSI 50 근처에서 놀고 있어요. 이것도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늘색 후행 스팬도 주가 캔들까지 올라갔네요. 레버리지 현재 보면 기준선 전환선 역배열되어 있고 캔들 음봉 떨어졌고 RSI 또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색 후행 스팬이 주가 캔들 아래에서 맞고 또 떨어지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상승보다는 하락을 조심해야 될 때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참 지루한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한 조정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니까 외국인이 8월달까지 매수를 했는데 결국은 매도로 돌아섰네요. 매도로 돌아섰고 이 외국인의 매수량이 보면 순매수량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다시 매도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꼭지 증상일 수도 있어요. 이런 외국인이 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조금 사실 어떻게 보면 결국은 외국인의 매도 클라이막스가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연중. 그리고 선물 자체도 마이너스 5천까지 갔는데 또 매도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도 다시 여전히 선물은 매도 포지션. 그래서 끝을 어떻게 볼지 결국은 말이죠. 결국은 올라갈 것 같은데 말이죠. 올라갈 것 같은데 끝을 어떻게 볼지. 콜은 뭐 15,000원 정도 매수고 풋도 마찬가지겠죠. 풋은 23,000개. 그러니까 양매수고 선물 매도고 다른 점은 양매수고 선물 매도고 다른 점은 그거예요. 다른 점 조금 달라진 점은 이제 현물도 매도하는 거죠. 선물, 현물 다 매도하는 포지션이라 상당히 그 하방을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볼까요? 콜이 ABC로 떨어졌고 이게 뭐 역시 약한 반등이었고 콜이 잽싸게 떨어지고 있네요. 콜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이게 바닥 근처인지 아니면 또 땅굴을 파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승보다는 하락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풋이 거래량 터지면서 풋도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이평선 아래에 있고 그러니까 콜풋 다 안 좋고 시장이 뭐 아무튼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이걸로 마칠게요.